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번외편 시작합니다. 박소리가 좀... 네. 안녕하세요. 문군의 인디씬을 진행하고 있는 문군입니다.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가 나오니 좀 생소하시죠? 제작자가 방송을 시작하는 시점에 너무 임팩트가 없다고 해서 이번 방송부터 저만의 코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문군 생각인데요. 이번 주 문군 생각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최악의 미세먼지로 옴짝달짝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시야를 가리는 뿌연 공기질로 기분마저 뿌옇게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회활동을 접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패션 업계는 심각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먼지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생각보다 따뜻한 날씨로 패딩 매출이 최악이어서 패션 업체들은 봄맞이 프로모션을 통해 반등을 기대했었는데요. 이마저도 참 어렵게 된 것이죠. 하루빨리 파란 하늘이 미세먼지를 밀어내길 바라며 패션 업계에도 그린라이트가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문군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B급 인생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미세먼지. 아주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평상시에 미세먼지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 생각했는데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진짜 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영향이 있나 봐요. 근데 우리 그 미세먼지 이걸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까요? 응? 잘이요? 네. 네, 미세먼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뚱카롱이 오늘 일이 있어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뚱카롱 대신해서 B급 인생이 잠깐 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뚱카롱의 부재로 이번 주는 제가 잠깐 패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잠깐 패션은 뚱카롱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삼성 패션이 전구호 CD를 다시 부르나 라는 내용의 주제인데요. 삼성 패션 부분이 캐주얼 브랜드 빈폴의 리뉴얼을 이끌 구원투수로 전구호 현 JST나 부사장 겸 CD를 점 찍었다고 합니다. 삼성물산은 빈폴의 변신을 위해 브랜드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구호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티브 고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패션 부문 관계자는 아직 영입을 추진 중인 단계라고만 전했습니다. 전구호 디자이너는 지난 2003년 제일모직이 구호를 인수하면서 제일모직에 합류해 2013년까지 10년간 구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국내 대표 주얼리 패션 브랜드인 JST나 CD 겸 부사장으로 영입돼서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전구호 디자이너가 제일모직행을 선택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정이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게스트로 나오시는 분도 좀 비슷하게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 어떤 일단 전구호 디렉터는 그 워낙에 유명한 분이시라서 뭐 어깨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지금까지는 서울 패션위크 총괄 감독하고 그 JST나 부사장 겸 CD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제일모직에서 급하긴 급했나 봐요. 전구호 디렉터한테 손을 내밀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 대신에 그 내민 손을 전구호 디렉터가 잡을지 안 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걸 해결하거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시는 그렇게 좀 돼 있는구나. 아니 뭐 CD로서의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뭐 탁월하죠. 사실 뭐 저는 뭐 여성복을 잘 몰라서 저도 여성복 쪽은 잘 몰라서 그냥 뭐 그런데 전구호 디자이너가 빈폴 맡았을 때랑 그리고 이쪽에 필라 처음에 와서 디렉팅했던 걸 놓고 보면 장기적인 플랜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 짠 거예요. 그게. 물론 뭐 그 사람의 지명도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여졌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도 그 어떤 특정 브랜드나 올드한 브랜드에는 굉장히 뭐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가면.
아, 그렇습니까? 간다면 뭐 개인적으로는 갈까? 저한테도 좀 손을 내미는 브랜드 안 갈것 없나? 같은데. 저도 좀 어떻게 해볼까? 응? 이 자리에 빌어서 좀 손 좀 내밀어 주시는 브랜드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뚱카롱의 잠깐 패션 오늘 B급 인생이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문군의 짝퉁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분은 되게 오랜만에 저도 오랜만에 뵙고 예,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심상보 피리앤콤마 대표님 디자이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뵈가지고 저도 대구 패션페어 갔다가 우연히 뵀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사실 반가웠고 또 저희 게스트로 사실은 이제 모실 제가 이렇게 리스트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전부터 한번 연락을 드려야겠다 생각했다가 정말 우연히 만나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 리스트업이 없었으면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일단 주시죠. 네. 그 먼저 우리 심상보 대표님 소개를 먼저 우리 B급 인생이 좀 해주세요. 네, 이것도 원래 뚱카롱이 준비한 건데 뚱카롱의 부제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어느 땐 피리앤콤마의 대표로, 어느 땐 건국대학교 교수로, 또 어느 땐 인견 브랜드를 책임지는 상무이사님으로, 심지어 본인의 이름으로 된 책을 선보인 작가님이기까지 동해번쩍 서해번쩍 도대체 쉴 틈이 있으신가요? 50세를 살짝 넘긴 나이에도 스타일리시한 동안을 자랑하고 계시는 이분 심상보 디렉터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의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개인적으로. 뭐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 굉장히 오랫동안 디자인을 했고요. 지금은 교수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디자이너입니다. 교수가 근데 입에 착착 더 감겨요. 저는 원래 처음 소개받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그게 더 익숙해요. 좀 교수 같다는 소리도 들어서 뭐 네. 좋기도 하고 약간 좀 뭐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학식이 모자른데 교수 소리 듣는 게 좀 그렇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디자인하는 게 제일 흥미롭고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첫 질문이 뭐라고 불러주는 게 가장 본인이 좋은지 궁금했거든요.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호칭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지금 디자이너라고 제가 지금 대표님이라고 아까 했는데 사실은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약간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글쎄요, 아마 문군도 알겠지만 옛날에는 디자이너면은 실장이 최고의 직함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5만 사람이 다 실장이라 자꾸 직급이 올라가더니 이제는 상무한 지도 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상무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고 뭐 교수는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좀 직급이 좀 무거운 것 같긴 해요. 아, 상무이사님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도 이제 직급 때문에 이제 뭐 이사님, 상무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네. 네. 참 우리나라는 그냥 디자이너면 영원히 계속 디자이너라 불리기가 좀 애매한 직급이라는 게 회사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걸 가장 좋아하지만 지금 현재 하시는 일 상황상 그냥 어떻게 이사님, 디렉터님 편하신 대로. 좀 전에도 회의하다 왔는데 네. 거기 모이신 분이 뭐 학교분도 계시고 기업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저랑 일하는 디자이너도 있고 저랑 15년 동안 일했던 뭐 아이패션 연구원도 계시고 그런데 전부 다 틀리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교수님, 실장님, 상무님 뭐 계속 다 틀리게 부르는데 어쨌든 다 저 부르는 거니까 네. 그냥 회의는 전혀 아무 문제 없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부르세요 그냥. 아 근데 제가 왜 궁금했냐면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 부르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부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도 사실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여자분들은 오빠라 부르면 좋겠고. 네, 농담이고. 네, 어쨌든 저는 대표라는 이름보다는 뭐 선배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정말로 그렇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회사 대표를 많이 하다 보니 대표라고 지금은 사실 디자이너 업무를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 불리는 건 저도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가끔 옛날에 디자인했다고 선생님이라 부르신 분도 계세요. 그건 좀 더 좀 제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예. 하고 싶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뭔지 제가. 앞으로의 포지셔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분 다 음. 지금 대구 패션위크 갔다 왔는데 그 감상평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루 갔다 오셨죠? 네, 하루 갔다 왔어요. 예, 어땠어요? 근데 뭐 대구 패션위크가 보니까 그 그림 비주얼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잘 만들어진 것 같고 뭐 진행 방법도 매끄러운 것 같고. 근데 뭐 안타까운 건 지금 오늘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아주 좋은 성과는 거기 현장에서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러니까 물론 현장에서 당장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요새는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그런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한국의 고질적인 그 문제는 그냥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도 뭐 일부는 뭐 젊은 디자이너들도 괜찮은 분들도 있고 좀 여기 옆에 있는 문군 같이 새로운 뭐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온 분들도 계시는데 절반은 그냥 그 옛날 그 모습으로 계속 있는 것 같은 그 느낌도 지울 수가 없고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아깝지만 겉모습 보기에는 괜찮았다 이 정도로. 그렇게 또 느끼셨군요. 저는 이제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제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전시나간 건 아니고 참가 브랜드 대상으로 중국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라이브 방송을 하러 나갔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았죠. 라이브 방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브랜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 너무 쉽게 효율적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성과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런 부분 좋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참가한 브랜드 차원에서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이제 신진들은 의견들이 이렇게 업계 사람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성과를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당장 뭐 바이어한테 주문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 데뷔하는 무대에 이렇게 쇼가 아닌 이상은 그런 자리에서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그런 자리 필요하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의미는 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비즈니스 계속 하신 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대구 패션 페어에 대한 저희의 생각들이었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 교수님 질문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면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시장 업계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피리앤콤마라는 브랜드를 하고 계시면서 지금 어떤 패션 기업의 그 매니징 디렉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명함에는 그 일을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는 최근에 피리앤코마는 브랜드는 아니고요.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그 이름. 디자인 회사고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제 제자들도 있고 젊은 디자이너들도 있고 그 조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의 이제 소스들이 제가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들어오는 일을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디자인도 하고 있는 친구가 따로 있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을 계속 팔고 있는.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얼마 전에는 그 국가기술표준원하고 해서 전시도 한번 했고 뭐 한 재작년 정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비전 USA라는 회사하고 해서 태권도복 디자인해서 미국 대표 선수단한테 입혔고 올림픽 나갈 때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 회사고 네. 그건 제 개인 회사고요.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피리앤콤마라는 이름이 오래전부터 계속 있더라고요. 저는 그 브랜드를 진행하시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지. 예전에는 필이죠. 네, 예전에는 피리. 네, 제 브랜드는 필이고 네. 그 브랜드는 지금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력서 보내드리면서 잠깐 봤더니 2004년도인 것 같은데 두타의 콤마라는 편집샵을 냈었어요. 맞아. 예. 알아요. 그거 낼 때 유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회사 이름을 피리앤콤마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직접 유통은 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렇고 요번에 얼마 전에 이제 상표가 등록됐는데 브랜드를 하나 등록했습니다. 제가 다시 브랜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브랜드 뭐 개인은 아니죠. 근데 네. 브랜드명은 선비입니다. 선비. 선비? 네. PD 선비. 진짜 그 선비입니다. 그래요? 네. 그게 어떤 브랜드와 그 제품의 컨셉하고 연관이 있나요? 뭘 팔까요 거기서? 진짜로 그런 어떤 그런 걸 생각해서 브랜딩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제가 계속 그 한국적인 디자인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씨름한 거를 아시는 분은 압니다. 그걸 제 박사 논문도 그거고요. 그거 하면서 한국의 오리지널 스타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두루마기가 한국의 오리지널이라는 결론을 냈어요. 아우터로는. 아, 두루마기가 네, 그 남자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남녀가 없어요. 없나요? 네. 우리나라 옷은 기본적으로 남녀가 없어요. 치마를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안엔 바지예요. 아. 그런 옷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두루마기로 그걸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대화하는 작업이 이미 끝났고 그 어렌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태는 두루마기인데 그걸로 뭐 린넨으로도 하고 뭐 기능성 웨어로도 하고 그래서 가운 겸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아우터로 팔 수도 있고 뭐 누비르도 해서 제가 몇 번 입고 다녔었고 그런데 뭐 롱패딩 같은데 롱패딩 아닌 거죠.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려고 시작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약간 두루마기가 그 뭐죠? 롱가디건 같은 느낌 아니면 우리 이제 호텔의 가운 진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그렇죠. 형태가.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형태적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평상시에 가끔 입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본의 기모노는 기모노보다는 유카타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목욕하고 입는 옷들. 네. 그 호텔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네. 일본에는 대부분 다 유카타고 그 해외 호텔도 가면은 가운인데 유카타 형식을 띠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옷이 굉장히 편편해서 그거를 개어 놓으면은 거의 쫙 붙거든요. 원단처럼. 네. 그래서 좀 보관도 쉬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보다 두루마기는 좀은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복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옷들 보이시죠? 그래서 좀 더 현대적이고 더 재밌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생각을 굉장히 오래전에 했는데 네. 뭐 그래서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될지 몰랐는데. 디자인 특허? 아니요. 상표. 상표로 선비가? 네. 아. 그 두루마기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약간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뭐 대부분의 옷들은 다 대륙에서 왔겠죠. 그 얘기하면 지금 이제 수업되는데. 그래서 한 1분에 짧게 1분에 요약해서 1분에 짧게 네. 대부분의 옷은 중국을 통해서 왔습니다. 일본 네. 것도 전부 네. 다. 일본 것도 관복들이 다 중국에서 온 건데 안에 입는 옷들은 일복이나 일하면서 입는 거라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일본은 원피스예요. 원피스. 그러니까 당연히 바지도 있긴 있지만 네. 그렇게 되어 있고 한국 옷은 네. 저고리 바지 그리고 겉옷은 중국계 온 거예요. 근데 그 옷 중에 중국에는 없고 두루마기가 두루막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이라는 데서 온 건데 그게 한국의 사람들의 특징에 따라서 좀 많이 변형됐어요. 그래서 아주 큰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일본의 기모노는 깃이 목깃이에요. 그냥 뚝 떨어져요. 한국의 깃은 깃이 섰다가 몸판으로 사라져요. 그 특징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어요. 나중에 나오면 보세요. 아, 그런 특징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사실. 동전이라 그러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동정. 네. 네. 고름. 그것 때문에 동정. 네. 동정은 옷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불에도 있어요. 그거는 때 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부분을 계속 갈 수 있게. 원래 한지 같은 걸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깃이 그렇게 움직인 건 재단을 할 때는 평면인데 봉제를 하면서 몸에 맞추는 거예요. 한복은. 그래서 그 특징이 살아있어서 일본은 되게 프렛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입체적인 느낌이 나요. 한복들은 대부분. 그래서 한복도 뜯으면 다 피면은 다 편편해지는 건데 봉제할 때 다시. 아마 옛날 생각들 하시면 그 고름 그러니까 이 깃 밑에 거 이제 뽑아낼 때 그런 베레나 이런 것들 뽑아낼 때 그 곡선이 생겼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 다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두루마기를 그런 디자인을 푼다고 하시니까 약간 개량 한복 그런 느낌은 아니시겠죠? 그쪽이신가 아니면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면서 그런 형태와 그런 것만 하시는 건지. 단어가 갖고 있는 품은 뜻이 있잖아요. 네. 개량 한복 굉장히 부정적이죠. 조금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냥 영어로 그냥 바꿔서 뭐 새로 뭐 디벨롭한 새로운 한복이다 그러면 좋아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경복궁에 입고 다니는 옷은 개량 한복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네. 이 언어를 그렇게 그냥 한 번에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당연히 의상은 현대적이잖아요. 네, 네. 항상 네. 디자이너였으니까. 네. 그 현대에 맞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드는 그 두루마기는 아웃도어 웨어에서 쓰는 그런 기능성 소재로 만들었어요. 아주 가볍고
그러니까 비도 막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형태적인 특징은 디자인 오리지널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형태하고 곡선만 살리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또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뭐 궁금하네. 네, 어쨌든.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 진짜로. 주로 판매는 뭐 유통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뭐 여러 가지 유통 방법인데 네. 유통에 대해서도 그럼 아예 나왔으니까 그냥 노하우를 노하우 이런데 공개하셔야죠. 노하우를. 네. 그러니까 중국에 제가 처음 했던 거는 네. 파리에 가서 영업했죠. 음. 파리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네. 너무 오래된 얘기라 뭐 거기서 장사를 하다가 유럽에 대한 시장이나 지금 전시나 같은 것도 지금 전시도 국내에서 처음 전시하는 것들 뭐 저도 같이 기획하고 그랬어요. 그 네. 전시에 전시에 대한 노하우가 오래전에 있었으니까 뭐 오래전이니까 어느 정도냐면 96년 5년도 6년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옛날이에요. 근데 계속 그 유럽을 두드려 봤는데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데 크게 얘기하면 문화적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데가 좀 개방이 돼서 네. 좀 할만했었죠. 중국도 굉장히 여러 번 터치를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중국은 중국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쪽 유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 그게 처음에 할 때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관시가 좋으면 되게 빨리 접근하는데 네. 그 후에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냥 녹여서 끝내거나 이러는 게 있었고 카피 문제가 지금도 아직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일하는 친구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너무 어려워서 네. 그것도 계속 어려운 채로 있었거든요. 물론 성공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정답은 아닌데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본 시장이었어요. 일본 시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디렉션 하고 있는 신라라는 브랜드로 이번 달 3월 1일 날 일본 라쿠텐에 입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일본 시장이 폐쇄적인 건 알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생겼죠. 그 단편적으로는 판매를 하는데 거기는 일본 자체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 나라 안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조건만 맞으면 그다음에 걔네 되게 모듈화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것만 차근차근 그러니까 처음엔 뭘 엄청 많아요. 뭘 요구를 하는 게. 네. 근데 오픈이 딱 되고 나니까 와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너무 원거리에 있던 유럽보다 그리고 아직도 조금은 더 진부한 좀 자기 마음대로인 중국보다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아직 해외에 팔고 싶은 생각은 계속 있는데 네. 답은 지금 아직 정확히 못 찾은 거죠. 뭐 특수영업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뭐 어떤 디자인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봐야 알지 볼 수 있을 것 아무튼 같아요. 일단은 유통은 이제 일본부터 두들기는데 문을 두들겼는데 온라인으로 먼저 접근하셨다. 일단 현재 상태는 네, 그러신 거군요. 그 관련해서 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 CGNE라는 브랜드 아세요? 네? CGNE. 이서정 대표님이 하고 있는 CGNE. 모르겠는데요. 네. 그 브랜드가 그 한복 여자의 한복을 한 건데 대표 상품이 그 두루마기를 형상한 거예요. 거기도. 네네. 근데 대신에 거기 여성복이에요. 한번 모르신다니 말을 없고 한번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거기는 보긴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 유통이라든지 해외에서 콜이 많아요. 그 디자인이.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조금 이렇게 입어주신 분들이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좀 입어주시더라고. 맞아요. 네. 김정숙 여사가 한번 입고 나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그곳에. 그러니까 그런 시장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뭐 타겟팅과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대중화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자세한 것도 물어보고 자 다음 질문은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여쭤보는 방향이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이제 20몇 년 한 27년 하셨더라고요. 90년대부터 쭉 해오신 거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이제 디자인 데뷔한 다음에 하다 보면은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비즈니스가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자기 브랜드를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하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학교로 가든지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먼저 경험하셨으니까 후배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좋겠다. 아니면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좀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가끔 그런 질문을 받는데 네. 이 질문의 답은 제 답이 정답은 아닐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지금 잘 됐다는 건 대부분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아야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옷을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옷이 좋아서 한 거라서 다른 방법도 없고 그리고 돈을 버는 방식이나 경영 방식은 딴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운이 좋았으면 운이 많이 벌었을 때도 있어요. 하루에 몇 천만 원을 벌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잘 관리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옷을 한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학교에서 가리킨다는 거는 좀 제가 뭘 가리킨다는 게 좀 미안한데 그렇지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한테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게 좋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진짜 잘 디자인한다고 해서 돈을 꼭 버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진짜 해보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올인은 하지 마라. 선생님처럼 힘들 수도 있다. 올인을 하지 마라. 아니 저는 사실 원론적인 답변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거면은 사실은 디자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20몇 년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지. 사실은 디자이너도 제가 이제 만나보면 자기는 디자인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할 정도 기본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기본이 안 되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뭐 성공을 떠나서 어쨌든 그렇게 하셨다고 보고 꼭 돈은 사업하다 보면 돈이야 그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이렇게 뭐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그냥 조언해주면 후배들도 하면서 판단이 내 판단이 그렇게 틀리지 않겠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의 조언을 잘 따르면 무조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좋은 디자이너는 될 수 있거든요. 좋은 디자이너는 될 수 있어요.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쪽으로 방향 잡으면 문제 없다.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그러려면 돈을 벌어라. 돈을 할 거냐 디자인 할 거냐 이렇게 결정해라. 좋은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물어봤어야지. 그런가요? 좋은 디자이너의 정의도 한번 내려주시고. 좋은 디자이너. 좋은 디자이너? 네. 그것도 그러면 수업처럼 되는데. 그래? 진짜 교수님이 부를게 앞으로. 교수님이 더 마시는 것 같아요. 지금 수업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걸 수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좋은 디자이너 되기 진짜 힘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면은 최소한 디자인 지금 쓰고 있는 것 마이크 폰 이런 것도 다 디자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디자이너가 거지같이 디자인해놓으면 거지 같은 물건 쓰는 거죠. 그러면 거지같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거지같이. 그러니까 좋은 디자이너는 당연히 문화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을 설계하는 사람이 디자이너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죠. 제가 보기엔 요새 뭐 파인아트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사실 가장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단 20년 전, 30년 전 스타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스타일로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저한테는 또 되게 힘들어요. 오늘도 포토샵 공부 새로 하고 있다고 왔어요. 그 새로운 또 버전의 것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근데 최소한 같이 대화하고 하려고 그러면 제 분야에는 또 해야 돼서 지금 디자인하는 것 중에 옷을 가봉하는 일도 물론 하지만 UX, UI 디자인 하고 있고 그러니까 IT 쪽 그 연구소에 제가 10년이 넘게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IT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 공부도 또 너무 모자르고 그러니까 계속 모자르겠죠. 근데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일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뀌는 상황에서. 바뀌는 요새 사회 상황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글 쓰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질문에 항상 막다 대처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제 데미안의 아부다카타브라, 아브라삭스 이런 주문을 외우곤 하죠.
그 디자이너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알에서 깨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노력들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심 교수님이 이제 또 지금까지 해오신 거에서 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그런데 어떤 디자이너들이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 지금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데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데뷔를 쉽게 할 수 있고 뭔가 좀 잘하면 좀 유통적으로도 예전에 비하면 온라인으로 또 판매도 되니까. 근데 어떤 벽은 존재하거든요. 어느 정도 가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혹시나 우리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서 우리 심 교수님이 그동안 걸어오신 게 쭉 보시면 참고할 만한 또 조언 얻을 만한 것들이 있을 테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좀 들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가면 네. 아까 그 IT 분야에 10년 넘게 연구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 박찬 교수님하고 같이 뭐 프로젝트 하시는 뭐 이런 그쪽인 거 맞죠? 건대 연구소에 뭐 그것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뭐 아이패션 뭐 물론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이패션하고 현재 그 연구하고 계신 AI 뭐 이런 쪽의 것들 간단하게 좀 저 박 교수님하고도 저도 인맥이 있어서 친분이 있어서 보내주신 책도 잘 읽었다고.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 같이 계신지 몰랐네요. 저도 박정 교수님 잘 알지만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IT 쪽 하잖아요. 그쪽을 좀 먹고 있잖아요. 네. 모두 다 같이 하는 박찬 교수님이 있으니까 네. 그분에 대한 나쁜 얘기는 하면 안 되겠군요. 네. 저는 박찬 교수님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은사님 소개로 한 10년도 더 됐죠. 제가 잠깐 그때 뭐 때문에 그랬지? 잠깐 쉬고 있을 때 뭘 하지? 그럴 때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그러더니 손잡고 데려가서 공대 연구소에 갔는데 그때는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냥 담배가 뽀얀데 머리가 빠글빠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머리도 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박찬 교수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이거. 박찬 교수님은 그때를 뭐라 그러냐면 어떤 남자가 모자를 삐뚤하게 써서 되게 밥맛 없다는 듯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삑삑 하더래요. 근데 그때 서로 좋은 느낌을 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 교수님이 생각하는 게 내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0년 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해는 좀 안 가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자기가 뭐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루었는데 그거를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는 디자인적 설계가 필요한데 그게 좀 모자르니 같이 하자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뭐 일도 하고 있는데 상당 시간은 박찬 교수님 연구소 같이 이제 연구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계속 제가 있어요. 혹시 제가 가본 연구실 그쪽이었나?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방 모으는 게 요새 취미여서 방이 너무 여러 개. 그러신 확장도 되었거든요. 그 4차 산업을 그분이 마더 뭐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엄마 기계.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런 개념 만드는 거 되게 잘하세요. 네. 그런 쪽도 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부분을 하셨네요. 머릿속에 지금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계량 잘못합니다. 두루마기를 형태로 해서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접목해서 하셨을까. 네. 기대를 해보고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마무리 짓자면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AI, 패션의 AI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팟캐스트 짧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얘기를 짧게 할 수가 없는데요. 길게 하세요. 편집할 거니까. 편집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나와서 AI라는 게 창의적인 걸 하는 게 아니고 평균적인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저희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KBS, SBS가 아니고 개인 방송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미디어를. 그렇죠. 그거는 네, 다 맞아요. 대중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한 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합하거나 뭐 콜라보한다고 그러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런 거에 대상이 되려면 오리지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뭘 만드는 건 오리지널이 있다면 AI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AI가 접근해서 얻어줄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기능성이나 뭐 그런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베이스에 깔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내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을 더하기만 하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젊은 친구들 얘기를 했는데 뭐 전보단 기회가 많긴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저는 오리지널을 못 만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리지널만 있으면 앞으로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물론 이게 바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세상에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중에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세계 중심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기회가 온 건데 네. 이상하게 패션만 좀 찌그러지는 것 같아서 20몇 년씩 우리 했는데 네. 이게 뭡니까? 밥집도 잘 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이버의 폐해가 아닐까. 여기서 그 네이버가 이 콘텐츠를 유통만 하려고 했지 생산하는 것들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생태계가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가 옛날에는 그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자가 같았어요. 근데 네이버가 생기면서 이게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생산자가 확 죽어버리고 모든 사람에서 유통자만 살아남는 이 구조를 네이버가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라든지 생산자의 이 가치가 형편없이 몰락한 거예요. 이제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니 없어. 이제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저는 다시 이제 천천히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우리 때는 진짜 그런 그러니까 문화적인 수혜를 받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옛날에 나갔을 때는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문화적인 수혜는 그 프랑스나 거의 유사하게 젊은 친구들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감각적인 부분은 충분히 경험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좀 재미있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분위기가 지금 안 만들어져서 누군가 하나 터트리면 다다다닥 터지는 그런 희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저는 뭐 좀 패러다임 전환기가 그쪽으로 다시 이렇게 방향이 그쪽으로 맞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산업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존버 정신으로 버텨야 되는 상태인 거죠 현재.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얘기하시니까 또 우리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희망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몇 시간 해야 될 얘기인데 지금 짧게 지금 하려다니까 좀 듣는 분들이 이거 갑자기 주제가 이렇게 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런 질문 중심으로 하고 마지막 제 질문은 그러면 이제 이게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앞으로 또 계획과 목표가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선비라는 브랜드 말고 또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선비 전에도 사실 브랜드를 여러 개 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 뭐 디자이너들하고 제자들하고 몇 번을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좋은 디자인 하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나이도 먹었고 그래서 띠뛰기 하는 것처럼 감각도 떨어져요. 머리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에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애들이 아니죠. 디자이너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도 싶고 그렇게 되기를 빌고 저는 사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젊은 디자이너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젊은 디자이너를 계속 후원해서 성공시킨 적이 있냐 아니면 어떤 기업이 작은 아이디어라도 네 아이디어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살게 충분히 이렇게 한 적이 있냐 들어는 봤니 단 한 번도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대단한 기업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지금 범죄자들의 나라야. 그래요? 그거 벗으려면 지금까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괜찮은 씨가 있으면 좀 키워가지고 큰 다음에 잡아먹어요. 아주 그냥 쌍만 트면은 갔다가 어쩌려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좀 해줘서 좀 결과가 좀 있으면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에 좀 일조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 제가 빼있는 한마디였습니다. 네. 후배들을 위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동안 선배로서 희생을 해오셨는데, 근데 좀 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실 것 같고요. 자, 짝퉁 인터뷰 우리 짝퉁 인터뷰 심상보 대표님, 피디앤콤마 대표님 모시고 네, 오늘 자리를 했고요. 자, 뭐 B급 인생 혹시 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저는 저 마지막으로 그 뭐야 심상보 대표님께 선비란? 선비의 뜻에요. 선비는 학식을 연마해서 그것을 사회에 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그거를 널리 퍼뜨리고 이용해야 돼요. 그냥 배워가지고 어디 처박혔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용만 해도 안 되고 사실 그 뜻이 마음에 들어서 그 이름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라는 건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지식이 돼서 젊은 친구들한테 퍼져주길 바라는 거고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경험들을 좀 잘 받아서 그걸로 잘 했으면 좋겠고 아까 두루마기 딴 데서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리길 바래요. 내 거니까 난 못해 이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우리나라께 뭐 잘 되면 좋잖아요. 다 한국 사람인데. 네. 갈수록 그런 됐으면 것들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요. 네.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선비란 뭐뭐다가 두루마기입니까? 한마디로 딱 해주시면 선비란? 선비가 그 선비란? 네, 선비란 한마디로 딱 선비란 네모다. 네모다 할 때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선비란 선비가 되고 싶으셨나 보네. 뒷짐지고 다니시겠네. 또 어떻게 또 말씀 딱 들어보면 그동안 제가 디테일하게 자세히 몰라도 그동안 이렇게 본 건 또 좀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어울리시는 것 같고요. 네.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가 쓰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패션쇼 번외편 문군 엔디신 9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우리 B급 인생 마지막 뭐 소개할 거 있죠? 저희 팟캐스트 패션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팟빵옥이나 메일 등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및 팟캐스트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은 하나 더 늘었어요. 메일이 패션쇼 1 @naver.com 패션쇼 2018 다음점넷 패션쇼 kr @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 패션쇼와 함께 다양한 패션 스토리를 보려면 미디어 패션쇼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미디어 패션쇼는 faco.co.kr입니다. 파쇼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의 유튜브 채널 구독도 부탁합니다.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쇼로 검색하면 되고요. 생각보다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고 싶은 기업이나 개인 회원들도 메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번외편 문군의 엔디신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